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유한양행 영상을 좀 찍어드릴 건데 아마 저를 죽이려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한양행 계속적으로 좋다 좋다 했는데 주가에서 빠졌죠. 그죠?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 처음 매수한 거는 사실 이제 9만 원대예요. 9만 원대, 9만 5천 원대에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가 17만 원까지 올라갔죠.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 주가가 올라간 건데 이 사이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수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평단가를 거의 완료한 구간이 14만 원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밑에 평단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평단이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아마 평단가가 지금 13만 원, 14만 원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13만 5천 원 정도 되는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요 사이 평단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아마 지금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올라오면서 수익을 챙겼던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한양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마 걱정도 많이 되시고 내가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종목이 빠지는 것도 사실 지수에 영향이 있긴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솔직히 빠지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주봉상 거의 9주 연속 하락이고요. 월봉상도 거의 따지고 보면은 4달째 하락입니다. 근데 이 하락이 결과적으로 과연 이 유한양행의 기업 밸류에이션 자체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냐라고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미 FDA 승인으로 이 기업은 레벨 자체가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는 너무나 암울한 이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악재들이 단기적으로 겹쳐진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는 기업의 가치를, 저 차트 보는 사람이지만 기업의 가치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 유한양행의 사실 FDA 승인으로 올라갔던 부분을 다 뱉어낸 사실이에요. 지금 자리 자체가. 그러면 유한양행 FDA 승인이 결과적으로 없던 얘기냐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타그리소와 견주어서 렉나자의 효과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요쪽에 많은 부분들을 적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렉나자가 타그리스가 좋았던 내용들을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적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유한양행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만 계속 말씀드리고 영상을 안 찍었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있어요. 솔직히 영상을 계속 찍고 싶었는데 못 찍은 이유가 아니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가 매수를 또 하면서 매도 매수하면서 반복해 왔고 우리 평단가가 이제 13만 원, 13만 5천 원 되는데 사실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늦게 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내가 여기 10만 원대, 11만 원대 영상을 찍으면 사실상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쨌건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일단 샀던 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안 찍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과한 하락이다라고 좀 과한 하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제가 RSI 지표도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자 내성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타그리소 관련돼서 내성 환자 비율이 13%. 그러니까 타그리소를 쓰면은 100명 중에 13명은 내성이 생겨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렉나자 리브리반트는 내성이 4명밖에 안 돼. 4%밖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내성으로 죽는 환자는 4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일단 정확히 계산을 하면 타그리소에서 내성이 생긴 이 13명의 환자가 결과적으로 렉나자 리브리반트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성이 없다라고 하면 타그리소엔 내성이 있었지만 렉나자 리브리반트 내성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그죠? 이 타그리소의 이 100명 중에 13명에 나오는 요 부분 쉽게 얘기해서 9조 연매출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예요? 13%면은 한 1조 2천억 되겠죠? 1조 2천억이란 매출을 기본적으로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한번 잡아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내성에 대한 부분 완벽하게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해결한다며 기본적으로 이 매출을 잡아오는 거고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땐 그거예요. 타그리스 맞아서 13명 죽을 수 있는데 렉나자 리브리반트 맞아서 4명만 죽는다?
그럼 내가 페아만저라면 나는 랭가드 리브한테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 입장에서. 근데 이 타그리소가 결과적으로 2015년부터 거의 9년 동안 저희 아버지도 드시던 거거든요. 9년 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끌어온 이 약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게 좀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지금 선호요법이잖아요. 그쵸? 지금 랭나드 리브한테 권고요법이고, 그래서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NCCN에서 있기 때문에 이 타그리스토의 점유율을 잡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2, 3년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미래에 얼마의 시장 규모를 잡아오겠느냐 했을 때 이 얀센과 존슨존에서 나왔던 매출이 6.5조에서 7조입니다. 근데 쟤네들이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고 정말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매출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사실상 로열티 10% 가정을 했으면은 유한양행이 시가총액이 얼마? 영업이익이 4천억. 거기다 기본적으로 유한양에 나오는 영업이익 1천억 하면은 5천억 정도 잡힌다. 여기서 펄을 40배만 주더라도 20조의 시가총액이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20만원 아니 30만원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상승 조정 나오면서 갈 거다. 분명히 요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생각한 거는 17만원 조정이 나와봤자 16만원 6,900원이죠. 여기서 조정이 나와봤자 제 입장에서 13만원이 조정 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2만원까지도. 근데 사실상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변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건 틀린 거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이 어쨌건 추가적인 생각했잖아요. 이거에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근데 제 의견은 결과적으로 유한양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또 12월에 통과가 예정이었는데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핵심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게 하원의원 몇 명, 상원의원 몇 명 때문에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유가 그거야. 중국의 특정 기업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인데 자,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분명히 이 기업들이 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중국의 특정 기업을 넣어서 법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 자체가 솔직히 미국 의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로비 자금이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누구다? 트럼프다. 트럼프가 펼치는 건 뭐예요? 관세 정책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입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도 트럼프 주도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하면은 가장 빠르게 해결할 문제가 생물보안법 아닐까. 이미 다 상원, 하원 통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라서 서류 결제만 하면 되죠.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바이오 시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단 트럼프 하면 뭐예요? 관세예요. 관세. 이 관세 문제가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바이오다. 바이오. 관세가 없잖아.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원료 의약품이 환율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70%를 해외에서부터 조달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요거 바이오 회사들의 이익이 걱정된다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올라가는 바이오텍 다 적자 기업인데 뭔 바이오텍이 이익이라고 하면서 주가를 빠집니까? 그러니까 원료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료 의약품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 아니면 영업이익 폭이 줄어들 거래. 원래 적자인 회사들이 뭐 그리고 원료 의약품 수입해봤자 뭐 얼마나 수입한다고 몇천억 몇백억 수입해요? 해봤자 몇억 몇십억 원료 의약품 수입해가지고 임상 진행하는 건데 환율 뭐 10% 올라봤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이런 걸로 지금 바이오 다 누르고 있잖아요. 저는 크게 오르기 전에 고의적으로 눌러서 개인들 다 털어내고 올리려고 작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특히 지금 신용 문제가 많아요. 이 친구도 제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얘가 신용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신용이 안 떨어져. 이때랑 비교해 보면은 자 여기도 보이시죠? 이때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신용 잔고가 사실 봐봐요. 어때요? 같은 가격 대비해서 아직 몇 프로예요? 이때 당시에 1.3%였던 신용 물량이 아직도 3%대 2.8% 두 배다. 그러니까 이 신용 물량도 결과적으로 한몫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신용 물량 오늘 많이 털렸거나 내일 다 털릴 겁니다. 위치 자체가 신용 물량 털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와다다 털릴 거예요. 신용 물량. 털리면서 반대임에 쏟아지면 거기가 이제 반등 타점 나올 거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 재료가 많습니다. 자 보면은 재료가 많고요. 자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또 가끔 보면은 우리가 아까 생물보안법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보면 자 여기 생물보안 관련돼서
이 자회사 유한화학이 CDMO 관련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연매출 1,500 정도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9월에 반기 기준 1,000억 돌파했고 길러드와 1,000억 공급 계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화학에서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퀀텀 점프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생물보험법 통과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주가에 반영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재가 많아요. 호재가 많은데 호재를 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유한양행 지금 구간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씩 매수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 딱 매수하고 여러 번 같이 하고 말려고 했는데 계속 사고 있어요. 왜? 정말 싼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도 타점 잡을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유한양행 들고 있다라고 하면요. 자, 이쪽에 텔레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1800분 정도 있어요. 최근에 유한양행 계속 말씀드리고 내용들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한양행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한양행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잡는 것은 급등할 때 잡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모아가서 수익을 내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겠죠. 단타로 수익 내시는 분들은 저랑 생각이 반대일 텐데 사실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힘들고 유한양행 정말로 제가 기대하는 종목인데 너무나 힘이 약해서 저도 실망스럽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시장 그죠? 항상 급락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급락은 뒤돌아보면은 기회였어요. 저는 지금의 이러한 하락들도 나중에 보면 저 때가 기회였네 라고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한양행 지금부터 다시 한번 멘탈 잡고 들고 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내가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유한양행 한번 끝까지 한번 내년 상반기 갈 때까지 이 다른 바이오에서 진행될 라이센스 아웃 에로들 그리고 다른 임상 결과들 바이오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녹을 겁니다. 분명 23년에도 바이오 관련돼서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가가 안 간 건 2차 전지가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로 들어올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오가 못 가는 건 시장에서 뭐예요? 자금들이 이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수세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그 던지는 사람만큼 던지고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만 타게 되면 주가는 금방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유한양이 오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대응해서 끝까지 가보실 분들은 010-9201-6329로 유한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거고 설명창에 있으니까 그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드신 거 알지만 지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아갈 때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견은 변함이 없어요.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개인들 뭐 1.2조 매도 나왔고 개인들 빠른 선택이다 하지만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들어오는 것도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빠질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같이 대응을 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유한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IRA 법안처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간다라는 게 얘는 원료의약품과 CDMO고요. IRA 법안은 원자재와 장비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IRA 원자재, 리튬, 금양 50배 올랐죠. 그죠? 50배 올랐고 하이드로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40배 올랐죠. 이러한 잡주들이 그죠? 급등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러한 재료들이 결과적으로 뭐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 생물보험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분명히 기대감으로 50배, 40배 올라간 종목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큰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도 좀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RA 법안처럼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이러한 기업들이 나오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어쨌건 9만원대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9만원, 10만원대 추천을 드려서 17만원까지 갔었잖아요. 이때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사점 드렸던 이유
뭐 세력들의 매집 기법, 이런 기법들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 유한양의 입장 방법 010-9201-6329로 유한이라고 남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과 그 다음에 기법, 이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 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